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큰 피해 없이 태풍을 잘 넘기나 했더니 예상치 못한 물폭탄이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기상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오정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 수준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장수입니다. 26일부터 339mm가 쏟아졌고 진안은 322, 남원 257, 임실 241, 전주는 197mm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어제 오후 5시를 기해 일단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기압골이 다시 강화돼 오늘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 호우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종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20에서 최고 60mm입니다. 많지 않은 양이지만 이미 한 차례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을 철저히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며 오늘도 더위는 주춤합니다. 현재 전주 기온 24.9도로 서늘한 편이고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와 모레는 소낙성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모레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부터 익산과 김제에는 170mm가량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80동이 침수됐고 김제에서는 축사와 농경지가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비닐하우스 안은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며 양수기로 물을 품어냈지만 고랑에는 아직도 물이 한가득입니다. 줄기와 잎은 흙탕물 범벅이 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해 뜨면 죽어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멜론은 열매는커녕 뿌리가 물에 잠겨 썩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4월 내린 비로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잃었던 농민은 5달 만에 또 피해를 입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금 보험을 접수를 했는데 아주 염려 같습니다. 간밤에 폭우가 덮친 양계장. 부화를 앞둔 달걀들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기계까지 망가져 일일이 손으로 달걀을 수거해야 할 지경입니다. 딱지 죽진 않았지만 걔네들이 목까지 이렇게 찼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래도 엄청 영향을 받죠. 시간당 6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바로 옆 하천이 범람한 겁니다. 비가 온 지 벌써 12시간이나 지났지만 보시다시피 이곳 하천의 물은 아직까지 제 무릎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주택 안에도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차 퍼내는 데만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비로 익산에서만 비닐하우스 80동 5.2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김제에서는 축구장 면적의 75배인 52.8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군산에서는 농경지 24.7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과 완주 등 여러 시군에서도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고 아파트 지하실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군별 상황이 모두 집계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마을 입구입니다. 토사와 바위 수십 톤이 쏟아내리면서 산자락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아직도 바위덩어리와 흙이 잔뜩 쌓였습니다. 가뭄이 너무 길게 지속되다가 보니까 그 나무 뿌리들이 얕아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파트 지하실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아직도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물탱크 설비가 침수되면서 고장나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모터도 고장이 나고 결국은 이제 무릎 이상까지 물이 찬 거를 발견하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농로에 멈춰섰습니다. 실개천 옆 농로를 지나려다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차 있으니까 빼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통기 직원이 와가지고 레카차를 끌고 와가지고 차를 끌어내는 상황이 못 되니까 물 빠지면 이제 뭐 이렇게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 순창 구림면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임야와 농지 2,600여 제곱미터가 매몰됐습니다. 장수와 남원에서도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고 농경지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주에도 이틀 동안 1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언더패스 21곳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각 시군에서 상황이 집계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비껴가면서 한시름 노는 사이 갑작스런 물폭탄이 전북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달 군산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인 선원과 밀입국을 도운 베트남인 등 모두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해서 밀입국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 들이닥칩니다. 지난달 30일 군산항에서 사라진 뒤로 이곳에서 숨어 지내던 베트남 선원 A씨가 붙잡혔습니다. 또 베트남 선원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과 사촌 관계인 이들은 취업 비자를 얻어 울산과 경기도 김포 홍단에서 각각 일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베트남 선원은 군산항에서 벗어나자 스마트폰을 통해 울산에 있는 사촌인 베트남인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데리러 오라며 SNS에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 위치까지 표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촌인 B씨는 약속한 위치에서 A씨를 택시에 태워 익산역으로 간 뒤에 기차를 이용해 또 다른 사촌이 있는 경기도 김포의 공장 기숙사까지 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 지리를 몰라도 250km 떨어진 은신처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노린 베트남 선원의 밀입국은 스마트폰과 SNS를 조사한 경찰에 의해 3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외양 최부두 쪽에서 통신한 게 있는가 이제 그런 것 통신 수사도 했고요. 요즘에는 SNS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페이스북 수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한편 이번에 붙잡힌 베트남 선원 A씨보다 나흘 먼저 군산항에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의 행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만든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2002년 개통 이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오갈 때 30분가량 더 걸려 불만이 있어도 비싼 통행료를 감수하면서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비싸도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현실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81km인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400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4,500원보다 2.1배나 비쌉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비싼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2.1배인 통행료를 1.1배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제시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0년인 운영 보장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사업자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시가 판소리 동편제 발상지인 운봉읍 전촌마을 일대를 관광마을로 조성합니다. 청정지역인 임실 섬진강에서 열리는 다슬기 축제가 다음 달 1일에 개최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판소리 동편제 발상지인 운봉읍 전촌마을 일대를 농촌 관광 거점 마을로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올 연말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편제 마을을 거점으로 숙박동과 커뮤니티존, 북카페 등을 설치해 판소리 공연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관광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편제 판솔이라는 국악의 색다른 자원을 활용해 농촌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완주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외식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외식업소 만족도와 경영 전략, 고객 관리, 상권 입지 분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업소에 전문가가 방문해 업소별 진단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임실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청정지역 섬진강에서 열리는 다슬기 축제에서는 다슬기 잡기와 맨손 민물고기 잡기, 다슬기 가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고창 배 영농조합 법인이 대미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실시하고 수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원황과 황금배 14톤으로 내년 3월까지 모두 500톤의 수출이 완료되면 18억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현직 도의원이 해외 연수와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9월 도의회 한 상임위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와 이 도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해당 의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도의원은 당시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일부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돈이었다며 여행사 금품 수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9,650곳 가운데 현재 567곳이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달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가입 시설은 음식점이 450곳으로 가장 많고 숙박업소 65곳, 주유소 38곳 등입니다. 도내 학생 1,900여 명이 올 1학기에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1학기의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여 명이 증가한 1,900여 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늘었으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스토킹 순으로 많았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라도는 올해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백신 무료 접종은 어린이는 다음 달 11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JTB 김철 권만택 기자가 제작한 시사기획판 장애인 콜택시 인권을 묻다 편이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지역시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시사기획판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점과 성공 사례를 취재해 국토교통부의 대안 마련을 이끌어냈다며 지역 보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매우 가치 있는 보도라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